한 달 검색수가 1790인데 이것도 이제 피크 지점에 검색수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덩어리로 써서 상품명을 하나씩 조합해서 3개로 만들면은 검색량이 적어도 한 주에 한 2000회에서 3000회는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부터 먹고 조금씩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콘텐츠가 뭐냐면 옹크의 눈 콘텐츠. 제가 키워드를 찝어드릴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콘텐츠를 진행했었냐면 대표님들께 키워드를 알려달라, 그럼 내가 분석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진행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대표님들께 알려드리고 이게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키워드는 뭐냐면 반폴라티 그리고 폴라티입니다. 일단은 이 키워드를 왜 선택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전에 카테고리를 한번 적겠습니다. 카테고리는 패션 의류에서 여성 의류에서 티셔츠입니다. 폴라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이제 키워드를 왜 선택했냐면 일단은 조금 늦은 감이 솔직하게 있어요. 조금 늦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가면 딱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 연도가 날씨가 계속 덥죠. 덥다가 이제 물론 밤에 되면 춥긴 한데 낮에는 아직도 좀 더워요. 작년 대비해서 페이스가 좀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11월 말에 해당 키워드들이 피크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늦어졌으니까 한 12월 초중순까지도 수요가 계속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도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업력이 얼마 안 된 대표님들, 1년차 혹은 1년차 미만 되신 대표님들 있죠. 이 대표님들은 가을 겨울을 처음 준비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보통은 아우터랑 코트, 패딩 이런 거 많이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고관여 제품인 아우터류가 판매되기 힘들다고 했어요. 고관여 제품이랑 저관여 제품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저관여는 싼 거고요, 고관여는 비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아직 상품 수가 10개 20개밖에 안 되는데 8만원, 9만원, 10만원짜리를 팔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저관여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FW 시즌에 그런 제품은 뭐가 있느냐? 반폴라티와 폴라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폴라티, 폴라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대표 키워드만 딱 알려드리고 끝내면은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왔는데 수치를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지금 보면은 상품 수가 72,000개예요 72,000개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검색 수가 이제 3060회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실거래 상품 비율이 지금 63%죠 좋음으로 떠 있다면은 그 수요가 나한테까지 밀려 들어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주간으로 봤을 때 피크 지점에서 한 1500회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소소하게 한두 개 정도는 팔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는 거죠. 그 피크 지점이 11월 12일부터 18일인데 올해는 이게 좀 더 뒤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로 이제 소싱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활용을 해가지고 연관 키워드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은 연관 키워드를 예측하고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한번 검색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반폴라티예요. 반폴라티와 연관해서 상품명에 쓸 수 있는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 반폴라티의 다른 형태인 반목티를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반목티 검색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상품 수가 30만 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 한 달 검색 수가 4,300개 이렇게 되어 있고, 실거래 상품 비율이 60%예요.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똑같이 이 기간에 피크를 찍고 있고, 상품 수는 아까 반폴라티보다는 좀 높긴 하지만은 30만 개까지도 괜찮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파생되는 키워드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반목폴라티 이렇게 또 검색을 하면은 요거는 아까 반목티보다는 조금 더 상품 수가 더 작죠. 5만 개. 그리고 실거래 상품 비율이 63%죠. 한 달 검색 수가 1790인데 이것도 이제 피크 지점에 검색 수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덩어리로 써서 상품명을 하나씩 조합해서 3개로 만들면은 검색량이 적어도 한 주에 한 2000회에서 3000회는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부터 먹고 조금씩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예시가 폴라티였죠. 폴라티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파생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 건데 폴라티가 이제 목 위에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다른 형태의 말이 어떤 게 있을까? 목티라 부르잖아요, 이거를. 목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것도 상품 수가 30만 개죠. 그러면 30만 개까지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검색 수가 어때요? 9060회예요. 그러면 오, 이거는 되게 높아 보이고 실거래 상품 비율도 좋고, 주간 검색량으로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피크를 작년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은 아직 조금 더디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는 판매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관 키워드를 막 찾아보면은 이런 키워드들도 있었습니다. 얇은 목폴라. 이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은 상품 수가 39,0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검색 수가 또 상품 수가 낮으니까 검색 수도 같이 낮아지죠.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봤을 때 피크 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 하면은 1000회는 안 돼도 한 760
60회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는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수요도 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들고 가기보다는 서브 키워드로 상품명에 자리가 남는다면 한번 끼워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속 찾아보면은 텐셀 목폴라 이런 키워드들도 있더라고요. 원단이 텐셀 원단이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아까보다 상품수가 더 낮아지죠. 더 낮아지고 한 달 검색수가 912. 근데 대신에 좋은 점이 실거래 상품 비율이 좋음으로 떠 있잖아요. 그럼 이쪽 카테고리에서 해당 키워드로 유입은 작지만은 그 키워드로 들어와서 판매가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찾았던 키워드들을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반폴라티 있었고요. 카테고리는 패션 의류, 여성 의류, 티셔츠였어요. 그 다음에 찾았던 키워드가 반목티, 그 다음에 반목폴라티, 두 번째로 찾았던 거 폴라티, 목티, 얇은 목폴라, 텐셀 목폴라. 그러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키워드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내가 동대문에서 찾아야 할 제품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반목 디자인. 폴라가 끝까지 올라온 게 아니고 절반 정도 있는 디자인의 제품을 하나 소싱하는 거. 두 번째, 반목이 아니라 목을 완전히 감싸는 폴라 디자인의 제품 두 번째. 목티인데 원단이 텐셀 원단이 함유된 거 세 번째 상품군. 그리고 네 번째 상품군은 목폴라인데 비교적 시장에 있는 것 대비해서 더 얇은 목폴라를 하나 더 들고 올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찾아놓은 키워드로부터 그룹은 두 개였지만은 소싱할 수 있는 상품군은 네 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동대문에서 들고 와야 될 제품을 리스트업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연관 키워드 찾다 보면은 패션으로 여성으로 티셔츠에서 출발했지만은 또 다른 카테고리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반폴라 니트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자, 검색하면은 이제 상품 수가 25만 개죠. 이 정도는 괜찮고 검색 수가 4080인데 아까 반폴라 티셔츠 카테고리의 키워드랑 피크 지점이 동일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룹을 두 개로 나눴는데 그룹 두 개에서 그룹을 하나 더 추가해봐도 되겠다. 반폴라 니트라는 그룹을 하나 더 추가해서 동대문에서 들고 올 제품을 하나 더 리스트업해도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이제 반폴라 니트에 같이 쓸 수 있는 키워드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보면은 반목 니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런 결과값들을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면 실거래 상품 비율이 아주 좋으면 아니고 좋음이죠. 상품 수가 30만 개보다 미치고 그 다음에 검색수 6010이고 피크 지점은 동일해요.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상품명으로 같이 쓸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예시로 들고 왔던 반목 폴라라는 키워드도 있거든요. 이거는 상품 수가 더 낮아졌죠. 그런데 앞서 찾은 두 개의 키워드와 함께 또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 개 조합해서 또 상품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데이터에 근거해서 소싱할 제품을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매출 정체를 겪고 있는 대표님들은 소싱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상맞게 보고 내가 예쁜 것을 들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먼저 보고 들고 오는 전략을 한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해당 키워드들을 보고 현재 다른 판매자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판매하고 있는지도 미리 보셔야 돼요. 이거 왜 파악하냐면 그래야 들고 올 때 도매 가격대를 딱 정해놓고 들고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폴라 니트 또는 반폴라 티셔츠가 1만원에서 1만원 후반대 이렇게 이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반폴라 티셔츠를 들고 올 때 도매가가 3,500원에서 7,000원 사이 또는 맥시멈 8,000원까지 해서 들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반폴라 티를 봤는데 하나에 만원이고 12,000원이고 11,000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제품들은 거들떠 보지도 말고 바로 소싱 리스트에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판매가를 미리 알고 들어가야 실수를 안 한다. 이거를 안 하고 가면은 실수를 해요. 들고 왔는데 막상 판매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마진을 제대로 남기면은 비싸지는 거야. 그러면 또 안 팔리는 거야. 이런 실수를 하게 되니까 미리 기획을 하고 들고 가시고요. 예를 들어서 7,000원짜리를 19,800원에 팔면은 원가율이 얼마입니까? 35%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3,500원짜리를 내가 만약에 소싱을 했어. 그러면 이 3,500원짜리는 좀 더 낮춰서 판매가를 14,800원으로 하면은 원가율이 몇 퍼센트 나오냐면 23%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40% 밑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뭐 하나 둘씩 쌓이고 터져준다면은 우리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스마트 스토어에 빠른 정산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가율이 낮은 제품들은 진짜 돈이 이렇게 쌓이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상품명은 어떻게 쓴다 했죠? 여기서 찾은 이 키워드들을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덩어리로 붙여가지고 조합해서 단순하게 완성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면서 찾은 키워드라서 이렇게 4개밖에 못 찾았지만 실제로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은 연관된 키워드를 더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키워드를 이렇게 한데 정리를 해 놓으셔요. 폴라티부터 해가지고 D 키워드까지 정리한 키워드 중에서 중복이 안 되는 선까지 쓰고 나머지들은 일단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던 키워드들을 어디다 쓰냐 하면은 쇼핑 검색 광고랑 파워링크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찾는 작업이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네이버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폴더링을 하는 거,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해당 상품의 연관 키워드를 딱 리스트업 하는 거, 이런 것도 가장 기본적인 실력이 되니까요. 꼭 정리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옹크의 눈, 이번에는 반폴라티와 폴라티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더 좋은 키워드로 들고 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처음에 보면은 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반복 숙달을 하시면은 체화되거든요. 그 구간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